네, 안녕하세요. 탈세남 조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세무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이 창업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처음에 플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플랜 설계를 하기에 최적 시점이 바로 이 창업 시점이에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하얀색 도화지 위에 그리는 거랑 누가 그리다 만 그림을 이어 그리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의 갭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초기 창업자분들이 처음에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부담돼서 세무사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잘 돼서 저희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그때 가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챙겨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튜토리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업종을 잘 선택하자. 여기서 말하는 업종은 우리 사업자 등록할 때 입력하는 업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업종이 중요한 이유가 이 창업세 감면이라는 제도 때문이거든요. 이 창업세 감면 잘 활용하면은 5년 동안 종소세 최대 100%까지 감면이 돼서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창업세 감면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없는 업종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카페 하시는 분들, 그냥 카페는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베이커리 카페는 업종이 제과제빵업으로 분류가 돼서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업종이 이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잘 고려해 보시고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실 때 해당 업종으로 잘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업종 추가 함부로 하지 말자. 보통 처음 창업하실 때 잘 모르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블로그 보고 많이들 하신단 말이죠. 근데 블로그 보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이거저거 다 추가해서 해라, 이런 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손해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세액 감면은 창업일로부터 5년 동안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유튜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도 할 줄 모르니까 부업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추가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이 부업종으로 스마트 스토어 등록을 안 했으면 나중에 진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5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괜히 부업종으로 처음부터 등록을 해놓으면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이 5년 시점이 스타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감면 기간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저는 이런 경우까지 봤어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종으로 추가해 놨다가 스마트 스토어 시작을 5년 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분은 이미 감면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새로 창업한다고 해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자 등록하실 때 부업종으로 아무거나 함부로 추가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사업장 위치. 이것도 역시 창업세액 감면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창업세액 감면은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즉 어디서 창업했는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져요. 청년 창업자를 기준으로 수도권 내에 있으면 50%, 수도권 외에 있으면 100%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어디에서 하실지 결정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의 개념은 나라에서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을 말하는데, 서울은 다 해당되고 웬만한 위성도시들 전부 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하고 가까운 과밀억제 외 지역은 송도, 김포, 용인 이런 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 사업자 등록을 굳이 서울에서 할 필요 없겠죠. 이런 분들은 사업장 추가로 이런 지역에서 임차하는 것보다 종소세 감면받는 금액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추가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위치는 처음 창업할 때 지역이에요. 처음에 창업을 서울로 했는데 나중에 수도권 외로 이전을 했다, 이런다고 해서 100% 적용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세팅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세 번째, 사업자 유형. 사업자 등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일반, 간이, 면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면세가 사실 가장 좋기는 한데 면세는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반으로 가냐, 간이로 가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은 부가세를 10%, 간이는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0에서 4% 이렇게 내게 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율만 보고 정하면 안 되는 게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입액의 10%를 부가세로 환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간이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목돈 들어가시는 분들, 기계 사거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간이 선택하시는 것보다 일반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간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간이를 선택했다고 해도 나중에 매출액이 커지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게 유리한지 파악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 이거 꼭 처음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페널티가 굉장히 세요. 창업세액 감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다 못 받습니다. 물론 이 페널티가 적용되는 시점은 나중에 매출액이 일정 부분 도달했을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처음에 안 하고 그때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까먹어요. 창업세액 감면 받는 분들은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몇 천만 원 손해보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꼭 제발 하세요.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꼭 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절세 플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손해보시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세남 조성환 세무사였습니다.